최재형의 5가지 온고집. 5가지 온고집. 네. 뭐가 있나요? 5가지 온고집. 지금 이 최재형 후보가요, 이 윤석열의 일일 망언을 뛰어넘는 정말 또 망언을 또 계속 온고집이 있어요. 연달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 5가지 준비했는데 제가 좀 더 와서 보니까 몇 가지 더 있더라고요. 그래요? 일단은 그 애국가 사절 제창과 관련해서 그 가족들의 애국가 사절 제창과 관련해서 야 어떻게 저 집으로는 나는 결혼 며느리 못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그 며느리들하고 가족분들이 우리는 이거 늘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늘 한대요? 자랑스럽다. 매일 한대요? 매일은 아니고요. 가족 모일 때마다 중요할 때 한다고 그렇게 말을 그래서 해서 애국자 사절까지 못 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못 외우면 이제 가족이 아닌 거죠. 이거는 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이 사절까지 제창하는 게 망언이라기보다는 약간 이 가족의 독특한 온고집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최재형 후보를 국가주의라 그랬잖아요. 네, 국가주의 상징이 있거든요. 네.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이승만 때 다 국가주의자들인데 상징이 있어요. 네. 국민의 애국가 제창, 국민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걸 다 만들어놨었잖아요. 네, 그렇죠. 상징을 만들어서 국가에 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국가에는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독재자가 있는 거죠. 딱. 그렇죠. 그래서 그 상징성이 그래서 애국가 사절까지 불러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네.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국가적 상징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자유가 억압당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니까 다들 한 얘기가 야 최재형 후보가 되면 대통령 되면 우리는 애국가 사절까지 불러야 돼. 국가에 의해서 또 압박과 압력을 받는구나 이런 게 딱 스트레스 작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되게 안 좋아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애국가 사절 제창은 상당히 이제 좀 약간 쇼킹했었어요. 외우세요? 사절까지? 외우죠. 잘 외웁니다. 안 불러서 그렇지. 2절은 남산위의 저서나무. 네. 3절은 그 지금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못 외우는구나. 네. 그 두 번째 온고집은요. 네. 준비가 안 됐다. 이거를 고집스럽게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준비가 안 됐다. 계속 준비가 안 됐는데 연구해 보겠다. 무슨 뭐 제가 그 지금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좀 공부가 부족합니다. 지금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라면은요, 저도 이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좀 뻥이라도 치겠어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니 윤석열 네. 총장처럼 이것도 평소에 뭐 생각을 그렇죠. 얘기하면 되는 거 그냥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 예? 어? 예, 국민이 부강한 나라 만들겠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 이 정도 할 후쿠시마 수 원전은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돼. 예를 들면. 일단 말을 해놓고 주소 담으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뭐랄까 뭐 양심적인 척을 하는 건지 뭐 계속 나는 뭐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되면 말하겠다. 이게 무슨 신비주의인지 지금 사실 그 출마 선언할 때는 저기 파주 아주 좋은 스튜디오 가서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하고 좀 대비가 되게 하려고 그 혼자서 이제 포커싱 딱 받는 아주 좋은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다 멋있게 하고 했는데 기자 이제 질의응답이 들어갔는데 계속 연발 그냥 준비가 안 됐고 공부해서 하겠다 이러니까 저 사람은 왜 나왔냐 도대체 그 말이 계속 나왔죠. 예, 지금 준비가 안 된 대통령 우리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 최재형 이분이 윤석열 지지율 오른 거 보고서 대통령 할 수 있다라는 걸 싹 봤죠. 네. 하면서 보니까 야 나도 반문을 하면은 네네. 나도 반문을 하면은 그 문재인 정부와 문 대통령을 부정하면은 원전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네 그렇죠.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네. 라고 딱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야 원전 감사 제대로 해 한번 네. 이렇게 만들어 봐. 네. 뭐 그런 짓이 안 했겠지만 그렇죠. 하여튼간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는 거지. 윤석열 보고서. 네, 그렇죠. 대통령이 시험 내가 보고 되는 줄 윤석열보다 알았나. 훨씬 더 집안도 좋고 그렇죠. 애국가도 사절까지 부르는 네. 집안이고 정통 보수 집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점잖아 보이고 그러니까 했는데 나오겠다고 해서 감사원장 그만뒀는데 딱 보니까 이게 윤석열 당하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 이게 그렇죠. 그냥. 아니 그냥- 아마 당하는 걸 보고 그렇지 저런 놈은 나오면 안 돼. 이게 무슨 서울 S대 망신시키려고 나왔나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런 자기를 돌아봤겠지. 네. 야, 나도 나가서 어떻게 얘기할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준비 안 됐다 그러자 저렇게 당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당하는 걸 전제로 그 방어막을 쳐가지고 말을 일단 아끼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그쵸. 국민을 우습게 하면은 네. 진짜 경제 문제나 하여튼 기본적인 문제도 모르면서 어떻게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서 나올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형 후보는 그 이후에도 별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나 봐요. 공보 특보단을 만들어서 예. 그 특보단 뒤에 숨어 계셔요. 지금 근데 특보단들이 계속 그래요? 뭘 발설을 하고 본인은 그 뒤에 좀 이렇게 숨어 윤석열 계십니다. 후보처럼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말이죠. 아, 좀 그럴 필요도 있어요. 예. 우리가 프리드만을 내가 몇 년 전에 읽었는데 막 이상한 거 책 들고 다니고 흔들면서 내용을 어. 잘 모르면서 얘기 하잖아요. 좀 그런 기계는 필요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대중 앞에 섰는데 그럼 어떻게 다 똑같은 사람이면 왜 대중 앞에 서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그게 아니다라고 잘못했다고 언론에서 오버했다고 뭐 뭐 그렇게 또 얘기하면 언론 되니까. 탓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아주 또 엄청난 실언을 했어요, 이분이. 누가요? 정부가 네? 최재형입니다, 지금 계속. 그래요? 뭐 네, 했어요? 최재형 온 거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했어요? 그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는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거는 또 확실하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정부가 있다면 그것은 완벽한 천국이던가 아니면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심한 전제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 같다. 예, 그래서 시스템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러면은 정부가 그러면 필요 없으면 우리끼리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면 되는 거지. 돈만 잘 벌어가지고. 그러니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네, 위에 계신 분들은 네. 정부가 뭐 이렇게 필요 없다는 거죠. 없잖아요.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 돈만 잘 갖고서 은행에 잘 쟁여놓고 있으면 우리는 뭐 기분 나쁘면 외국으로 나가도 되는 거고. 그렇죠. 안전한 나라로서 스위스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거기에 발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은 정부론도 거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도 지난번에 작은 정부론을 꺼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대선에 작은 정부론과 민주당의 큰 정부론 이렇게 좀 대결할 것 그런데 같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네. 지금 코로나19 시대 아니에요. 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있나요? 세계 어느 곳에도 다 국가가 책임지죠. 그럼요. 지금 국가가 다 돈 뿌리고 지금 그럼요. 헬리콥터로 책임지잖아요. 막 돈 뿌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국민의 네. 삶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있다면 바로 아웃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바로 너희들은 바로 지금 투표해갖고 소환이야. 국민 그냥 소환. 나가는 거죠. 네. 그냥 코로나19 알아서 이기세요. 네. 코로나19 알아서 피하세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야. 성나서 그때 뒤집었잖아요. 자영업자들한테 네. 그거 뭐 우리 죄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당신들 문 닫게 됐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자영업자들이 폭동이 일으킬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오늘 하여간 이 최재형 이것과 관련해서 네. 이게 지금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열면서 이제 줄줄이 쏟아낸 발언인데요. 네. 현 정부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책임을 졌냐? 하고 물어봤대요. 그리고 이런 달콤하고 화려한 공약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근데 정부가 해야 할 일로 더욱 촘촘하고 확실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안전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야 된다. 그건 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어요. 국가는 국민이 마음껏 일하고 안심하고 아이 낳고 공부시킬 수 있는 최소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건 뭔 것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그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책임은 무슨 책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복지라는 게 뭐예요? 국가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네, 복지국가라는 그렇죠. 게. 그래서 유럽은 복지국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예. 네,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참 오락가락해. 네, 초소년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나갔고 강연할 때 이런 말씀을 전날 또 이런 강연할 때도 비슷한 말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좀 헷갈려 막 이랬었대요. 네. 어느 날 생각하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생각하면 왜 책임지냐고 생각하고 네. 그런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판결할 때 어느 날은 이렇게 하고 어떤 날은 이렇게 했나 모양이죠. 그런가 봐요. 이분 판결 뭐 했는지 좀 일단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 어떤 판결 들었는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도 탈원전 아직까지 탈원전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이게 아주 핵심이죠. 최재형의 핵심이에요. 네. 탈원전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하여튼 윤석열 후보의 버금가는 아마 논란이 휩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월성 현장 방문해가지고요. 네. 그 또 발언을 하긴 했어요.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이날 가가지고 지금 그 국가가 이 화력 원전 그 탈원전 전략 때문에 관련 산업의 30%가 붕괴되고 이랬다. 그렇게 뭐 또 참 엄청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 거짓말, 완전 거짓말. 네, 예? 탈원전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인데 네. 탈원전이 시작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탈원전을 전세 국가 탄소 중립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아니 그걸 떠나서 아, 네, 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시대를 선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전 1호기, 네, 원전 네. 1호기에 대해서 그거부터 중지시키겠다고 그랬는데 네. 그것도 그 탈원전 정책으로 중지시킨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노후화돼서. 벽에서 네, 네. 문제가 생겨갖고 어쩔 수 없이 중지시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탈원전 때문에 무슨 전력난이 비상이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최재형 이 양반이. 그 관련 산업 30%가 붕괴가 됐고 뭐 탈원전 정책을 했어야 뭘 그러게요. 하지 도대체. 정권이 묶어놓은 전기요금이 다음 정권에서 스프링처럼 뛰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신고리 5, 6호기는요. 네, 공사를 재개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건 60년 프로젝트예요. 월선 1호기 조기 폐쇄하겠다는데 이것도 지금 폐쇄도 못했어요. 중지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탈원전 정책 아까 우리 이인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사용 후 핵 처리 이거를 어떻게 핵 원료 처리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탈원전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로만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한 그 탈원전 그 신에너지 관련한 정책 보니까 재생으로 70% 가야 된다는 게 나와서 걱정들 많이 하는 거는 있어요. 목소리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렇죠. 하면서 단계별로 그렇죠. 재생에너지나 풀어가는 대체에너지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예. 일본도 그 후쿠시마 터졌을 때 네, 지금까지 괴롭잖아요. 그게 한 255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요. 일본 정부에서 쓸 돈이 그렇죠. 보상해야지 배상해야지. 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는 그게 뭐 아니라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이런 상황인데 이게 탈원전 정책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하는 얘기죠.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르노빌 후쿠시마 터진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각국에서 원전을 지금 짓지를 않아요.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전력난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계획이니까 신고리 오리쿠긴 짓자 이렇게 된 거고 네. 원전을 짓는 나라는 중국 하나예요. 네. 지금 증설하는 약간 나라. 이제 저 아라비아 국가거든요. 저 아랍 국가들 중국은 워낙 석탄산업이 발전돼 있으니까 네. 건데 네. 이 사용 후 핵 연료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과학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네.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만 대체 에너지하고 재생 에너지 사업을 자꾸 돌리는 거 아니에요 유럽 같은 경우도. 네. 근데 그런 사실은 안 하고 뭐 탈원전을 한 바람에 무슨 뭐 전력난이 일어난다 말도 안 돼. 탈원전 정책을 지금 시작하고도 안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의 그 구미에 있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가서도 또 네. 이야기를 했어요. 박정희를 추종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많은 업적들을 거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자들을 잘 쓰셔서 산업화의 기초를 닦았다 하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도 이렇게 인재들을 잘 써갖고 우리나라 여러 정책을 바로 잡겠다. 비록 준비는 안 됐지만. 네, 준비는 안 됐지만 요거 하나는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많이 갖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이 무더위 속에서 고령인데 수감 생활하는데 빨리 좀 사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문재인 대통령 뭐하냐 막 이러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박정희는 그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2년인가 3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네. 또 하는 다음에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정당 다 없애고 완전히 다 정치인들 금지시키고 그리고 무슨 자기 토양에서 공화당을 만들었잖아요. JP하고. 그러면서 네. 새로운 정치 질서 자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무력으로 그렇죠. 총칼로 따가워했던 아, 거죠. 무력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관치로 그렇죠. 한 거죠. 총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최재형 후보는 지금 뭐
준비할 시간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갖고 이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제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음. 지지율이 지금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님을 또 가지고 뭐 친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아니, 우리 그게 또 이제 누구죠? 박경미 대변인이 또 아니, 얘기를 그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하고 오마이뉴스에선가 네, 이 최재형 후보의 조부부터 이제 맞습니다. 친일 행적이 있다라고 예. 쫙 보도를 했잖아요. 그 보도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래서 부인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걸고 넘어져 갖고 네, 친일파 논쟁이 더 심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그래서 뭐- 대통령의 부친은 해방 1945년 됐는데 24살이었대 그때가. 맞아요. 근데 예. 어떻게 친일파를 볼 시간이나 있나요 도대체? 근데 뭐 흥남에서 농업개장을 하면 친일파입니까?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도 개장이 있었나요? 나 좀 이상해요. 자기 본인의 아버님은 그 일제가 만주에서 일제가 만든 조직인 조선 거류민단 단장으로 활용했다고 전해졌나 봐요. 그래서 그 보도가 됐죠. 예, 그렇게 몰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망언은 망언인데 확실히 좀 윤석열과 결은 달라요. 뭔가 지금 좀 결이 불안해요. 다릅니다. 불안한데 네. 뭐 얘기할까 하다 준비는 안 됐다. 그러다가 네. 뭔가 불안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최재형의 5가지 원고집까지 봤는데요. 아마 이것도 조회수 10만 가지 않을까. 아.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부탁해요.